정문원 의원이 국회에서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이가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니까 좀 봐달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핵이 정당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위해서 건설이니까 그거 지킬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듣고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민행동본부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6년부터 노무현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6년부터 노무현을 국가 반역 혐의로 고발하는 서명을 받아가지고 노무현이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2008년 2월에 국가 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발장을 읽어보면은 이미 이런 사태를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한 짓은 혼자서 한 일도 아니고 김대중이가 벌려놓은 반역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은 국민들을 속이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로 그것도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은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김정일이가 수금이 다 안 됐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조폭두목처럼 수금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주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평양을 방문한 김정일이 앞에 김대중 앞에 김정일이가 내어놓은 것이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6.15 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비밀 합의가 있었어요. 미략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도 미략이 있었고 김정일, 노무현 사이에도 미략이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좌익들이 만나면 꼭 미략을 해요. 김정일, 김대중 사이의 미략은 뭐냐? 이 주한미군은 바꿔야 된다. 무슨 군대로 바꾸느냐?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면 된다.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통일 이후에도 있어도 좋다. 이렇게 미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온 김대중이는 뭐라고 국민을 속였느냐? 김정일 위원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주한미군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는 이걸로 해결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이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임동원이라는 자가 다 그 사실을 적어놨어요. 그것 하나만 해도 김대중은 국가 반역으로 처단되어야 될 죄예요. 그런데 그 반역이 이제 노무현 측으로 넘어가면서 서해 NLL에서 우리 군이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 다음에 나오실 분이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던 제1차 연평해전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대승하는 그 작전을 지휘했던 박정성 당시 2함대 사령관이 나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북한이 아마 수십 명이 죽었어요. 몇 척이 파손되고 침몰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김대중은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서해상에서 절대로 먼저 쏘지 마라. 먼저 쏘지 마라. 그러나 서해는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보안관이 악당을 잡으러 가는데 그 악당은 규칙도 안 지키는 놈이에요. 절대 먼저 총을 뽑지 마라. 그러나 악당은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놈은 무슨 놈입니까?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자. 반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게 된 게 2002년 6월 29일 날 월드컵 3, 4위전 결정전을 대구에서 하는 그날 아침에 정조준하기 위해서 정조준 해가지고 보신을 내려서 NLL을 넘은 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서지 않고 먼저 서지 못하고
손이 묶였기 때문에 경고 사격도 하지 못하고 옆에 접근했다가 기습을 받아가지고 아까 박동혁 중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잠수리호에 군인 6명이 죽고 18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박정성 장군 다음에 또 나오실 분이 있습니다. 한철룡 장군, 당시에 국군 정보부대에 근무하셨던 부대장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이미 북한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넘어올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김대중 정권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던 이 국방부 지휘부가 그 경고를, 확실한 정보를 무시하고 일선부대에 하달하지 않고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우리 젊은이 6명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사건이 나니까 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6월 29일인데 6월 30일에 일본에서 브라질, 독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문상은커녕 결승전 구경하러 일본에 갔어요. 그걸로 끝난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다시 NLL을 넘어서 북한 함정이 내려왔습니다. 이 함정이 바로 참수리호를 격침시킨 북한 경비정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니까 노무현 정권이 왜 경고사격을 했느냐 해가지고 우리 국방부 장관 조영길 장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박성춘 국방부 정보본부장, 지금 보훈처장을 하는 사람도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이런 반역의 연속 선상에서 바로 2007년 10월 3일 날 김정일 앞에 선 노무현이가 그런 반역적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반역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3대,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다음 정권으로 이 반역이 3대 세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폭로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을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사실일 것이 뻔합니다. 그 폭로를 한 정무는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밑에서 통일비서관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문서를 봤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문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될 이유는 이미 북한이 그 내용을 공개를 했고, 북한은 작년에 남북 비밀 접촉과 관련된 녹음을 또 폭로를 하고 해가지고 이미 약속을 다 파기를 했고, 정문은이라는 부하가 그 문서를 공개를 했으니까 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서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 반역의 가담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 국가 반역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종류의 국가 반역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닙니다. 형법 제93조 여적죄가 있어요. 여적죄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이 구호도 아니고 법조문이에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우리 형법 중에서 살인죄도 사형만 안 합니다. 무기징역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일하게 여적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만 시키게 돼 있어요. 사형만 시킵니다. 이거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만약 이명박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여적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 규정에 완벽하게 합치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회복도 이 정도로 하고 북한한테 뜯어먹히지 않고, 그런 점에서 요새 지지율 20%는 좀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남쪽에서 북한으로 준 70억 달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으로 넘어간 7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도 김대중 노무현을 조사도 하지 않고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적의 핵무장을 돈으로 기술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미국에서도 살인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서요.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에 핵 기술을 전했다 해가지고 사형에 정기의자에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죄, 이 죄를 저지른 자가 이명박입니다. 이 죄 하나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뭐냐? 종북 정당을 정부가 반드시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요. 북한에서 서여야 할 국사교과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로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 이번에 만약 이 NLL 문서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 거짓말로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네 번째 국가 반역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퇴임 이후에 바로 우리 손으로 이명박을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해야 돼요. 우리 손으로. 현직 대통령은 힘이 있습니다. 헌법의 칼이 있어요. 또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전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이명박이가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문서가 공개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NLL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후보, 나쁜 후보를 가려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혼자만 잃고 나만 알고 국민들은 몰라라 해가지고 장롱에 집어든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국민들이 빨갱이를,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이가 반드시 자기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거짓 편에 설 것이냐, 진실 편에 설 것이냐, 적군 편에 설 것이냐, 국군 편에 설 것이냐, 북한 정권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적군 편에 설 것인가, 국군 편에 설 것인가? 적군 편에 설 것인가, 국군 편에 설 것인가? 거짓 편에 설 것이냐, 진실 편에 설 것이냐? 거짓 편에 설 것이냐, 진실 편에 설 것이냐? 북한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북한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